증거를 좀 정리해 본다면, 유죄 사실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것에 반대되는, 유죄에 반대되는 사실. 이거를 다른 말로 이 범죄 사실에 양립할 수 없는 사실. 이렇게도 본다 그랬었죠. 없는 사실. 그냥 무죄죠, 이게. 자, 이 사실은 증거를 가지고 증명을 해야 된다. 그래서 증거로 증명. 이거는 이제 관계없어. 그러면 이거를 증명하기 위해서는 첫째, 이 증거가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 능력,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이라는 게 있어요. 자격이야, 자격. 그래서 이제 이 증거 능력이 있으려면은 우리가 배웠을 때, 자, 이거는 적법하게 수집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 만일에 진술 증거 같으면 여기에 임의성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진술 증거 같으면 본래 증거가 되든가 아니면 전문 법칙의 예외라는 게 있어야 된다. 우리가 이렇게 배웠어요. 요걸 이제 증거 능력이라고 했어. 그런데 이러한 증거 능력은 이것은 309조, 10조, 12조에서 법에가 딱 규정되어 있다는 거예요. 응? 증거 능력은 법에 엄격하게 규정이 돼 있어. 자, 그럼 이제 이 시간에 배울 것은 뭐냐 그러면요. 그러면 이 증거 능력이 있는 이 증거를 이제 조사를 할 거 아니야. 조사를 할 거라고. 이제 조사는 어떻게 하는가는 이제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고. 그러면 조사를 하면 조사의 이제 자료, 이걸 증거 자료라 불러요. 결과가 있을 거 아니야. 증거 조사에 자료가 있을 거라고. 자료. 그래서 혹시 만일에 봐봐. 요 진술 증거에서 이제 만일에 증인이라는 게 있고 증인 신문이라는 게 있고 증언이라는 게 있을 때 혹시 만일에 정말 아주 옛날에 점수 주려고 물어본단 말이야. 증인은 뭐냐? 그러면 이거는 뭐야? 증거 능력에 대한 거야. 그렇지. 어떤 사람이 증인이 될 수 있냐 없냐 문제지. 이건 증거 능력에 관한 문제고, 이것에 이제 조사는 뭐냐면 증인 뭐라 그럴까? 증거조사는 증인에 대한 증거조사는 어떻게 하는가? 그럼 뭐야? 신문이라는 방식을 통해 증인 신문한다 그러잖아. 그 다음에 뭐야? 내가 거꾸로 쓰란다, 그치? 여가 증인 신문, 그 다음 이제 증언이잖아. 그럼 요거는 뭐라 그런다? 증거 조사라 그러고. 그러면 증언은 뭘까? 증거 뭐다? 자료란 말이야. 증언이라는 게 뭐야? 증인의 신문한 그 내용이지? 그 증언이라 그러잖아. 옛날에 정말 간혹 한 번씩 물어봐. 응? 증언은 증거 능력이 아니라 뭐다? 증거 자료야, 자료. 자료, 혹시 몰랐어. 그럼 이제 이 증거 자료가 어떤 이제 저 사실을 이제 인정하잖아. 요 사실은 이제, 요 사실은 엄격한 증명의 대상. 범죄 사실이죠? 이거로 증명할 수도 있는 거고. 맞죠?
자유로운 증명의 대상, 뭐 소송에 대한 거죠. 이것도 증명할 수 있는 거고, 증거를 가지고. 그러면 이 증거 자료가 이 사실 인정에 어느 정도의 힘을 갖는가? 영향력, 힘. 이거를 우리는 뭐라 그러냐면 증명력, 이렇게 불러요. 증명력이다. 근데 증명력이란 말보다는 민사소송법에서는 여기를 증거력이라 그래. 증거력. 이게 좀 더 맞는 말 아닐까? 증거의 힘이라는 거야. 그럼 증명력은 요 증거 자료가 이 사실을 증명하는데 어느 정도 힘이 있는가? 힘력자야. 어느 정도 힘이 있는가 이 말이야. 같은 말이야. 증명력, 증거력. 알겠지? 그래서 요 증명력에 대해서는 이제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법정 증거주의가 있고 자유심증주의가 있어. 법정 증거주의가 있고, 그러니까 요 봐봐. 요 법정 증거주의라는 것은 증거력이 이 말이야. 요 증거 능력이 아니고, 증거 능력이 아니고 법정 증거주의라는 것은 증거력이야. 증거력이 법에가 딱 정해져 있다는 걸 뭐라 그래? 법정 증거주의라고. 자유심증은 증거력이 뭐한다? 증명력의 증거력. 자유다. 법관의 양심에 맡긴다. 여기를 뭐라 그래? 자유심증주의라 그래. 그렇지? 그러면 그러니까 1789년 옛날 고대에는 법정주의가 원칙이었어. 그런데 오늘날은 자유심증주의가 원칙이야. 이거는 요 증명력을 법관의 합리적인 양심에 맡긴다 이 말이야. 이거를 자유심증주의라 그래. 그래서 오늘날 이게 문제가 돼. 문제가 됩니다. 왜? 법관이 이렇게 합리적이지는 못해. 에? 법관이 그렇게. 나는 이 세상에서 많은 사람은 신뢰하지 않지만은 신뢰 안 한 사람이 한 사람보다는 더 많아. 난 다 안 믿어. 거의 대부분 안 믿습니다. 그 중에 제일 안 믿는 게 누구냐? 법관이에요. 나는 아예 법관은 믿질 않아. 안 믿습니다. 그만큼 뭐다? 요 자유라는 게. 그래서 오늘날이요, 앞으로 그렇게 될 겁니다. 시험 중에 있는데 컴퓨터로 합니다. AI로 합니다. 그래서 이제 법관들도 막 겁을 먹어. 그죠? 근데 지금 살아있는 새끼들은 괜찮아. 앞으로, 왜냐면 금방 안 없어지거든. 미국에 실험 중에 있습니다. 했는데 굉장히 호응이 높습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이 법관이라는 직업이 제일 먼저 없어지는 직업 중 하나가 법관입니다. 알겠죠? 제일 먼저 없어지는 직업일 겁니다. 그래서 통계를 냈어요, 미국에서. 그랬더니 판사들도 압니다. 제일 먼저 없어지는 직업이 우리만 이제 많은 직업들 있잖아. 소위 말해서 잘 나가는 직업 있잖아. 제일 먼저 없어질 직업이 법관입니다. 그만큼 이게 문제가 심각하다는 거예요. 이 자유심증 문제가. 그럼 저들이 하는 말은 요거로 하면은 인간미가 없지. 너무 딱딱하다. 요거에 이제 법관이 인간적으로. 근데 왜 인간적이라는 게 돈에 따라 움직이니까 권력에 따라 움직이니까 문제가 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우리는 무슨 주의다? 자유심증주의입니다. 그러면 이 법정증거주의가 전혀 없냐 이 말이에요. 그렇지는 않아요. 딱 하나 있어. 이따 배울
공판조서의 배타적 증명력이라는 게 이따 하나 배울 거예요. 딱 하나 있습니다. 공판조서에 이렇게 할 거야. 제일 마지막에. 됐죠? 그리고 받으러 가자 이 말이에요. 그러면 자 먼저 다시 한번 하자고요. 자유심증주의란 것은 증거 능력에 대한 거예요? 증명력에 대한 거예요? 증명력에 대한 겁니다. 무슨 말 알겠죠? 다음 법정 증거주의란 것은 증명력이 법에 규정되어 있다는 거예요. 증거 능력이 법에 규정된 걸 법정 증거주의라 부르지는 않아요. 잊어버리면 안 돼요. 증거 능력은 법에 딱 규정되어 있어요. 증거 능력은 이거를 법정 증거주의라 부르지는 않아요. 법정 증거주의는 뭐라다? 증명력이 법에 규정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하나밖에 없어. 이따 배울. 그 다음 여기서 증거 능력에서 우리가 엄격한 증명에 대해서는 여기는 당연히 요거 이제 반대가 위법이고 요게 임의성이 없고 요것의 반대가 전문 증거인데 이거 사용 못하죠. 이거 사용 못하죠. 이거 사용 못하죠. 원칙적으로 전문 증거는. 맞죠? 다만 예외가 돼야만 뭐 할 수 있어? 사용할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자유로운 증명의 대상에 대해서는 위법, 임의성이 없다, 본래 증거 반대가 전문 증거다, 사용할 수 있고. 그래서 엄격한 증명과 자유로운 증명의 대상은 증거 능력에 있어서 뭐가 차이가 있냐면 요 전문 증거를 사용할 수 있냐 없냐의 차이가 있단 말이야. 맞죠? 엄격한 증명에는 전문 증거를 원칙적으로 사용 못하죠. 사용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 전문 법칙의 예외라는 요건을 같이 하면 사용할 수 있죠. 그런데 자유로운 증명에 대해서는 전문 증거를 사용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범죄 사실이 아니니까. 그래서 엄격한 증명과 자유로운 증명은 증거 능력에 있어서 차이가 있어 없어? 있지요. 전문 증거를 사용할 수 있냐 없냐에 대한. 맞죠? 그런데 요 증명력에 있어서는 엄격한 증명이든 자유로운 증명이든 무슨 주의를 취한다? 자유심증주의를 취합니다. 엄격한 증명에 사용되는 증거의 증명력이든 자유로운 증명에 사용되는 증거의 증명력이든 무조건 그 증명력은 법관에 뭐에 맡긴다? 양심에 맡깁니다. 그래서 엄격한 증명과 자유로운 증명은 무엇에 있어서는 차이가 없다? 증명력에 있어서는 차이가 없어요. 증명력에 있어서는 둘 다 무슨 줄을 취한다? 자유심증주를 취해요. 차이가 어디가 있어? 증거 능력에가 차이가 있고요. 다음에 배울 이 증거 조사 방식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차고 틀리기가 쉽단 말이야. 엄격한 증명, 자유로운 증명 그러니까 이거 증명력에 무슨 차이가 있는가? 아니에요. 증명력은 둘 다 뭐를 취한다? 자유심증주를 취합니다. 자, 이래놓고 들어갈게요. 310조입니다.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맡긴다. 이랬습니다. 형사소송법은 증거재판주의, 이거 증거재판주의입니다. 증거로서 사실을 인정해라. 이걸 뭐라 그래? 증거재판주의. 자유심증주의를 기본 원칙으로 하면서 범죄 사실의 인정은 증거이어야 돼. 그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맡긴다.
바뀌도록 하고 있다. 그러면 이제 그 이유는 왜 그러는가 이 말이에요. 이건 뭐 뻔하지 뭐. 실체적 좋은 말만 쓰겠지. 예. 이유는 법관의 힘을 키워주기 위해서 이건 아니지. 좋은 말이 뭐야? 소송법에 뭡니까? 대원칙인 실체적 진실 발견에 적합하기 때문이다. 자, 자유의 반대는 여러분, 자유. 이 자유라는 말은요, 합리적과 합리성을 붙입니다. 합리라는 것은 달리 말하면 논리적이고 어떤 사실이 우리 사회 경험칙에 맞아야 됩니다. 이거를 자유라 그러고 자의라는 것은 자신의 멋대로입니다. 이 국어사전입니다. 우리나라 국어말이 나올 거예요. 자의 쳐보면 멋대로 날뛰는 걸 뭐라 그래? 자의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아무런 합리적이도 없고 근데 이게 참 애매합니다. 우리가 봤을 때는 분명히 자의인데 지는 뭐라 그래? 자유라 하겠죠. 우리가 볼 때는 비합리적이잖아. 근데 자기가 봤을 때는 뭐야? 합리적이라는 거야. 합리적.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지금 현재. 응? 우리가 알다시피 조국 그 딸내미 피창장 그거 있잖아. 그 영장이 40몇억 개인가 발부됐거든. 46번이나. 비슷한 사건 나경원이는 전부 기각시켜버렸습니다. 판사가. 지금 발생나고 있습니다. 하나도 압수 못합니다. 전부 기각시켜버렸습니다. 왜? 자기는 합리적이라는 게 그게. 근데 우리가 봤을 때는 합리적이 아니야. 뭐야? 자의적이야. 이렇게. 그래서 이게 문제가 심각합니다. 만일에 AI가 있으면 딱 요건 맞으면 기계적으로 나와버리죠. 맞잖아요. 그게 나경원이가 됐든 조국이가 됐든 문재인이가 됐든 누가 됐든 그냥 여면 나올 거 아니야. 기계적으로. 이게 맞는 거잖아. 난 이렇게 생각해. 나는 그래서 우선 시초적으로 영장만큼은 한번 AI로 하자는 거야. 나 입장은. 그러니까 재판은 너무 크니까 놔두더라도 영장만큼 한번 AI로 한번 해보자는 거야. 영장만큼은. 그래서 뭡니까? 검사가 제출하고 그 대신에 뭐야? 그 피의자 쪽에서도 자기가 반대하는 그 입장 있잖아. 같이 서류 집어 넣어놓고 기계한테 맡겨보자는 거야. AI한테. 그럼 뭐야? 당한 쪽에도 덜 억울해. 왜? 만약 자기가 영장이 발부됐다면 자기가 자료를 잘못 제출한 거잖아요. 그건 자기 잘못이잖아. 맞죠? 나는 이래 생각해. 그래서 내가 힘은 없습니다만은, 나는 항상 하는 말이 그래. 영장만큼은 AI가 맡겨놓자는 거야. 영장만큼은. 우선 한번 해보자. 끝내는 AI로 가야 됩니다. 판사 없애버려야 돼. 난 그렇게 생각해. 판사 필요 없어. 자기들도 하는 말이 그래. 내가 하는 말이 아니고, 자기들도 작년 둘 중 하나인데, 자기들끼리 토론하잖아. 하여튼, 거기 포럼에서 자기도 그랬어. 미래에 가장 먼저 없어지는 직업이 법관이라고 하는데, 그래도 법관은 남아있어야 된다. 저희들끼리 하는 소리니까. 저희도 압니다. 제일 먼저 없어진 직업이 바로 법관입니다. 왜? 믿을 수가 없다. 국민들이 믿질 않아. 앞으로 옛날에 믿었어. 옛날에 판사협하고 뭐라 그래? 영감님이라 그러잖아. 영감님. 요즘 개 같은 새끼지. 그렇게 하면 그렇잖아요. 안 믿어. 법관들을. 사람들이 옛날에 안 믿는다고. 점점점. 이렇게. 그러니까 자꾸 국가에 대한 불신이 생긴단 말이야. 이게. 자, 들어갈게요. 그래서 이제 좋은 말이고, 증거의 증명력은, 어떤 증거 자료가 사실에 미치는 영향력을 말한다. 이러한, 증거 능력은 법에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증명력 판단을 법관의 자유에 맡긴다는 것, 이거를 우리가 자유심증이라 한다.
엄격한 증명의 대상이든 자유로운 증명의 대상이든 증명력에 대해서는 자유심증주의가 제공된다. 그래서 엄격한 증명과 자유로운 증명의 대상은 증거 능력과 증거 조사 방식의 차이가 있는 것이지 증명력에 있어서 차이가 나는 것은 아니다. 그 다음 증거 공통원칙이란 말이 간혹가다 시험에 나옵니다. 증거 공통원칙이란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러니까 이거를 증거 공통원칙이란 말을 쓰지 말고 아까 내가 그랬잖아. 형사소송법에 쓰는 증명력. 참고적으로 소송법이요. 우리나라도 가장 기본되는 소송법은 민사소송법입니다. 형사소송법도 민사소송법에서 파생해서 나온 겁니다. 옛날 내가 공부할 때만 해도요. 형사소송법 학자는 없습니다. 민사소송법 학자들은 무지하게 많아요. 그럼 형사소송법은 누가 가르치냐? 형법 하다가 그러니까 소송법 박사가 없단 말이에요. 쉽게 말해서. 다 형법 박사들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학교에서 형법 자리가 없어서 대기하고 있다가 뭘 가르치는 거야? 소송법 가르치는 거예요. 그만큼 소송법은 뭐 한다? 학문으로 취급을 안 했어요. 예전에 소송법 책은, 나 이전에는, 그러니까 백경구 변호사 나오기 전까지는 소송법 책이요, 한 200페이지가 안 돼요. 아주 얇아요. 조문에는 없어요. 무슨 알겠죠? 그러니까 용어들이 막 왔다 갔다 해요. 자, 증거력 공통원칙이란 말은 소송법 용어로 하면 뭐가 맞는 말이야? 증명력 공통원칙입니다. 증명 공통원칙. 이랬으면 우리가 안 헷갈려요. 근데 증거 공통원칙은 그게 무슨 소리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증명력 공통원칙이란 말은 어떤 증거든 말입니다. 어떠한 증거의 증명력이든 그러니까 검사가 제출한 증거의 증명력이든 검사가 제출한 거, 그 검사가 왜 제출합니까? 원칙적으로 이제 범죄 사실 증명하게 제출한 거죠. 피고인이 제출한 증거의 증명력이든 피고는 이제 자기가 범죄가 없다고 증명하겠죠. 모든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이 알아서 판단한다는 겁니다. 상대방이 제출한 입증 취지, 그 취지에 구속을 안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검사가 만일에 유죄 증거로 제출한 증거지만 법관이 보니까 이거는 오히려 유죄가 아니라 뭐더라? 무죄더라는 거야. 검사가 만일에 피의자 신문 조서를 딱 제출하면서 여기서 시인했지 않습니까? 라고 제출하니까 법관이 읽어보니까 아니야, 이거는 보니까 오히려 뭐야? 피고인이 범죄를 부인하고 있는 내용이야. 그럼 뭐 해버릴 수 있어? 무죄를 때려버릴 수도 있습니다. 증인이 저는요 피고인이 봤더니 막 했습니다. 하지만 법관은 오히려 그 증언의 말을 가지고 뭐한다? 무죄를 때려버릴 수도 있습니다. 구속을 안 받는다. 이걸 뭐라 그래? 증거 공통원칙이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하나 하고요. 그 다음 잘 봅니다. 그러면 만일에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무죄 증거로 서증을 제출했어요. 서류를 제출했습니다. 잘 봐요. 그래서 이건 무죄입니다. 우린 죄가 없습니다고 이제 어떤 서류를 제출할 수도 있죠. 근데 여론 가지고 유죄를 인정할 수 있어 없어? 있습니다. 오히려 이 서류를 보고 법관이 뭐한다? 이건 유죄구나 라고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 우리 뭐를 배웠냐면 요 서증 요것이 유죄로 사용하려면 이거 전문 증거죠?
당사자가 뭐 하거나 동의하거나 아니면 또는 기초적으로 뭐가 있어야 돼? 성립의 진정이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있어야 되잖아. 원래 여기로 제출했을 때는 이거 필요 없잖아. 이거로 사용할 때는 이거는 그냥 뭐야? 뭐 동의도 필요 없고 성립의 진정도 필요 없죠? 왜 그래? 무죄 증거니까. 맞죠? 어떤 서증을 무죄 자료로 제출했을 때는 그게 동의할 필요도 없고 성립도 필요 없다는 게 왜? 무슨 증거니까? 무죄 증거니까. 그런데 만일에 그놈을 가지고 유죄로 인정하려면은 이제 뭐가 증거 능력을 같이 해야 되니까 뭐가 돼? 동의가 있고 또는 아니면 성립 인정이 인정돼야만 뭐 할 수 있다? 이놈을 가지고 유죄 증거로 뭐 할 수 있다? 사용이 가능하다 이 말이에요. 여기 시험에 튀어나옵니다. 알겠지? 여기 이제 말로 하면 좀 어려워져요. 이? 말로 하면. 이? 자, 읽어볼게요. 자, 거기 3번에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무죄를 증명하기 위해서 제출된 증거를 오히려 유죄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피고인이나 그러니까 기억은 이제 내가 설명한 건 니은이 시험에 나온다는 말이에요.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무죄에 관한 자료로 제출한 서증 가운데 도리어 유죄임을 뒷받침하는 내용이 있다 하더라도 내용이 있어. 오히려 유죄야. 법원은 상대방의 원용이 뭡니까? 동의. 예? 원용한다. 받아들인다 이 말이에요. 동의가 없는 한 그 서류의 진정성립 여부 등을 조사하고 아울러 이제 당연히 뭐 참고인 진술서 같은 반드시 줘야죠. 변명할 기회를 준 다음에 아니면 그 서증을 유죄 인정 증거로 사용할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준다면 사용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요거 시험에 나옵니다. 니은이 이렇게 예쁘게 풀어서 나온 게 아니고 니은처럼 나오는데 여러분 이게 뭔 소리야 이런단 말이에요. 이해되죠? 무슨 말인가? 니은이. 그 다음 그래서 우리가 이 자유심증주의가 내가 생각하는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이걸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걸 고민하고 있어요. 그러면 옛날처럼 법정증거지로 가면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도 힘든 게 생각해 보세요. 옛날, 그러니까 고대야 사건이 간단하지만 현대는 얼마나 복잡합니까? 근데 모든 것을 다 이것은 증명력이 얼마만큼 이거를 모든 걸 다 정할 수가 없잖아요. 현실적으로. 그래서 이 합리성을 보장하기 위한 여러 가지 장치들이 있긴 있습니다. 있어요, 이게. 에? 합리성을 보장해.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자유심증을 좀 제한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가 증거 요지를 설명이라는 겁니다. 유죄할 때는. 그냥 유죄 이러지 말고 이 증거는 증거는 이러이러해서 뭐한다? 이러이러한 증명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말로 한번 설명을 해라. 뭐 설명 가지고 하지 뭐 지가 뭐 별 의미가 없는 제도예요. 그 다음에 상소라는 제도도 있어요. 상소. 그래서 한 번 더, 그러니까 우리가 3심제잖아요. 그래서 이제 1심, 2심, 3심 이런 상소란 제도를 가지고도 한번 제안을 해보려고 하고요. 그 다음에 증거 능력을 가지고도 좀 제안을 하려고 합니다. 여기서 먼저 한번 걸러내자는 겁니다. 쓸데없는 증거들은. 여기서. 그리고 우리가 지금 이따 뭐를 배울 거다? 탄핵 증거라는 걸 가지고 있는데요.
요거 이제 중요합니다. 요거는 조금 이따가 하도록 하자 이 말이에요. 탄핵 증거는. 됐죠? 탄핵 증거 가지고. 자, 자유 판단의 의미입니다. 자유란 아까 했었죠. 논리와 경험칙을 기초로 한다 이 말이에요. 합리성이라는 것은. 그래서 이제 증명을 하기 위해서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어야 됩니다. 여기 조심해야 돼요. 왜 그러냐. 자, 지금 뭐를 증명하는 겁니까? 여기를 증명하는 겁니다. 요건 증명 안 해요. 무죄는. 여기를 증명하려면 법관에게 합리적 의심이 배제. 없다 그러면 될 거를 배제할 정도가 돼야 됩니다. 그럼 만일에 합리적인 의심이 있으면 뭘 해야 돼? 무죄 판결을 때려야 됩니다. 합리적인 의심이 있으면 뭐다? 무죄예요. 그래서 유죄에 대한 의심이 있으면 뭐한다? 유죄에 대한 합리적인 의심이 있으면 뭐가 돼? 무죄입니다. 맞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시험에 항상 물어본단 말이에요. 법관이 유죄에 대한 합리적인 의심이 있으면 무슨 재판한가? 무슨 재판이야? 무죄 판결입니다. 왜 그런가 참 했어요. 의심스러우면 누구의 이익이야? 피고인에게 이익되게 재판해야 돼서 그렇습니다. 그럼 이건 합리적 의심입니다. 합리적 의심인지 모든 의문, 불신을 말한 건 아니에요. 물론 이제 이론적인 설명이 가능합니다만은 현실적으로 나누기 어려워요. 합리적이란 의심도 있고 또는 관념적이나 추상적 의심도 있습니다. 내가 전에 그랬잖아. 관념적, 추상적이라는 용어가 들어가면 요거를 이제 좀 어려운 말인데 여러분 입장에서는 뭐야? 여러분 쉬운 말로 뭐라 그래? 뇌피설이라 그래. 지 혼자만의 생각이야. 그러니까 법관이 관념적 추상적 의심을 했다 이 말은 무슨 말이야? 자기 혼자 생각한 거야. 다른 사람은 그렇게 생각 안 하는데 이런 의심은 안 되죠? 그래서 여기서 법관의 그 의심이란 모든 의심이 말하는 게 아니고 무슨 의심을 말한다? 합리적인 의심을 말해. 법관은 항상 사안을 뭐로 판단해야 돼? 합리적으로 해야지 관념적 뭐로? 추상적으로 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야. 자의적으로 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관념 추상이란 말이나 자의적이란 말이나 똑같은 말이야. 말이야 멋져. 근데 현실적으로 뭐 한다? 구별하기가 진짜 어려워. 우리 친구들 싸울 때도 그러잖아. 야 너는 비합리적이야. 그런데 뭐야? 나는 뭐야? 합리적이지. 그래서 싸우는 거 아니야. 말다툼이 그래서 일어나는 거 아니야. 그렇지 않아요. 말다툼이라는 게. 둘 다 똑같이 이거는 비합리적이라고 서로가 뭐야? 공통되면 싸울 일이 없잖아. 나는 이게 분명히 옳아. 근데 저 사람은 이게 틀렸어. 그러니까 싸우는 거지. 그렇잖아요. 그래서 참 이게 그 말이야 그럴듯한데 어렵습니다. 어려워. 이게 어려워요. 수긍을 못 한다는 거야. 쉽게 말해서 법관 자기는 합리적이라 하지만 뭐 유죄라 했을 때 당한 피고인 입장에서는 왜 그게 합리적이냐? 네? 비합리적이지 이럴 것이고 무죄 판결 때리면 법관은 합리적이라 했지만 검사는 뭐라 그래? 비합리적이라 할 거 아니야. 맞죠? 그래서 이제 현직 경찰들 말들은 그럽니다. 유죄 무죄는 판사 지가 알아서 할 노릇이고 우리는 수사만 해서 뭐 하면 돼? 올리면 된다. 우리 사회는 여기까지 이런 말도 해요. 그럼 틀린 말은 아니야. 유죄 무죄는 판사 속된 말은 판사보다 지 맘이고
자, 하여튼 이론적으로 알아줘야 돼요. 관념적, 추상적이 아니에요. 뭐다? 합리적입니다. 합리적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러잖아요. 친구들과 싸울 때 뭐라 그래? 니는 말도 안 되는 소리만 해. 이렇게 하면 좀 그러니까 그때는 야, 너는 왜 이렇게 관념적이고 추상적인 말만 하냐? 그러면 이제 저 새끼 뭔 소리하고 상대방이 한 번 더 생각해보잖아, 상대방이. 너는 새끼야, 너는 뭐 개 같은 소리만 하고 있어. 그러면 이제 뭐 새끼하고 말이 쉬우니까. 금방 발을 끓거든? 근데 너는 이렇게 모든 사실을 관념적이고 추상적으로 말해. 그러면 뭐야? 저게 뭔 뜻이고 상대방이 약간 생각하잖아. 그거 약간 이제 식어질 수도 있어. 그래서 고급용을 좀 싸울 때. 근데 이것보다는 이건 찰지지가 않죠. 개 같은 소리가 더 뭐야? 찰지지. 예. 그럼 그다음입니다. 그다음 자유 판단의 한계를 이제 벗어나 쭉 한번 읽어볼게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여러분, 이제 우리나라가 이 자유 판단을 벗어났다고 인정하려면 대법원에서 뭘 해야 돼? 앞에 뭔 자가 들어가야 돼? 합리적을 벗어났으면 이 말이 들어가야 됩니다. 이 말이 안 벗어나면 뭐야? 전부 복합 마음이야. 자, 읽어보자고. 판례들 쭉 한번 봅시다. 선서한 증인의 증언과 선서 무능력자의 증언 중 어느 것을 믿는가는 법관의 뭐다? 자유입니다. 맞죠? 감정인의 의견. 그러니까 어떤 그 사실에 대해서 감정 결과가 있잖아요. 그걸 믿고 안 믿고 누구 마음이다? 법관의 자유입니다. 안 믿어도 됩니다. 어느 증거의 일부만 믿을 수도 있고 종합해서 믿을 수도 있고요. 공동 피고인 중 어느 1인이 자백을 했을 때 그 자백 전부를 믿어서 공동 피고인들 전부에 대해 유죄 인정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자백한 그 부분에 가지고 어느 사람한테는 유죄고 어느 사람한테는 뭐 할 수도 있다? 무죄를. 이거 말도 안 짓거리잖아요. 그러니까 세 명이 지금 범죄를 했다고, A가 자백을 했다고, 이 자백 가지고 B한테는 유죄고 얘한테는 뭐 한다? 무죄고. 이럴 수도 있다는 거야. 누구 뭐다? 법관의 자유라고 합니다. 뭔만 있으면 돼? 합리성만 있으면 된다는 겁니다. 알겠죠? 그 다음입니다. 모순된 증거 중 어느 것을 믿는가는 법관의 뭐다? 자유입니다. 6번째입니다. 잘 봐요. 자, A와 B가 지금 공범입니다. A가 강도죄 유죄 확정 판결을 받았어요. 이거 저번에 위증죄 할 때 한번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지금 폭행치사죠. A가 만일에 폭행치사의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유죄가 확정됐습니다. 그러면 가만 생각해 보자고요. 지금 이 강도죄 유죄에서는 A가 지금 범죄를 했다는 거죠. 사실 인정했죠. 판례가 A의 범죄 사실을. 맞죠? 유죄 확정이니까. 자, 여기서는 A의 강도 범죄 사실, 강도 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여기서는 A의 지금 뭘 인정하고 있습니까? 폭행치사 사실을 지금 인정하고 있죠, 판례가. 맞죠? 그런데 이때 A가 B의 공범 사건에서 A가 지금 이 사실을 부인합니다. A가 부인하는 거예요. 여기서 A가 부인합니다. 그러니까 A가 처음엔 이 사건, 자기 사건에서 강도를 안 했다고 해서 부인을 했어요. 근데 법원이 뭡니까? 유죄를 때려버렸습니다. 여기도 지금 부인을 했는데 뭐 한다? 유죄를 때렸습니다. 자, 공범은 소송 절차가 분리가 되면 뭐 할 수 있어?
증언할 수 있죠. 그래서 얘가 옛날에 부인했으니까 계속 여기 와서 계속 좀 전처럼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부인한 거예요. 끝끝내 안 했다고 하는 거야, 지금 현재. 그러면 이 강도죄에서는 여기서는 얘가 지금 뭡니까? 범죄를 했는데 안 했다고 하는 거니까 뭐 한다? 허위사실을 증언한 거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뭘 때려버렸어? 위증죄를 때렸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관이 여기서는 얘가 계속 부인하는데 이 폭행치사는 얘가 했다 그랬죠. 이걸 안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쪽 재판할 땐 여기를 믿었고 법관이 여기서는 안 믿고 여기서 뭘 때렸어? 무죄 판결을 때렸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지금 확정된 다른 재판이죠? 확정된 다른 재판이잖아. 강도치사란, 이거 위증죄 문제죠. 강도죄 유죄 확정 판결을 위증죄에서는 믿었던 거예요. 거기서는 네가 강도를 했는데 여기서는 안 했다고 하는 거니까 네 거짓말이지 않냐? 라고 위증죄를 때렸고, 여기서는 얘가 폭행치사 유죄를 받았지만 이 폭행치사의 판결을 믿고 안 믿고는 누구 마음이다? 자기 마음이라는 거야. 안 믿겠다는 거야. 그 내가 보니까 너 거짓말 안 하고 있구만. 그래서 뭐야? 무죄입니다. 그러면 당한 놈 뭐야? 이거 완전 뭐지 이거? 진짜 노또지 복골복이지. 그렇잖아. 똑같이 부인했는데 어떤 판사는 뭐다? 유죄고 어떤 판사는 뭐야? 무죄입니다. 그래서 잘 봐. 시험에 뭐가 그동안에 많이 나왔냐? 이게 많이 나왔어. 여러분 무조건 유죄가 확정된 다음에 종전처럼 계속 부인하면 위증죄로 큰일 나. 앞에 뭔 잘 봐줘야 돼? 강도를 봐줘야 돼. 간혹 이 폭행치사가 나올 때가 있어. 이때는 뭐가 되는 거야? 위증죄가 아니야. 알았지? 이게. 뭐 때문에? 자유심증. 그럼 소송법에서는 뭘 나오냐? 종전의 확정 판결, 다른 사건의 확정 판결을 믿고 안 믿고는 뭐다? 법관의 자유. 소송법이 이렇게 나와. 아까 위증죄는 어디서 나오고? 형법시험에 나오고. 됐죠? 이렇게요. 해야 됩니다. 형사재판에서 관련된 다른 형사 확정 판결에 인정된 사실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력한 증거 자료가 되긴 하나 당해 형사재판에서 제출된 증거 내용에 비추어 다른 관련 형사사건 확정 판결을 그대로 채택하기 어렵다고 인정할 때 이를 배척할 수도 있다. 그 다음에 7번째. 우리 저 배웠잖아요. 자술서, 피의자 신문 조서, 뭐 공판정에서 진술, 이게 전부 다 다릅니다. 이 중에 어느 것을 믿는가는 법관의 자유입니다. 갑이 검찰 소환 조사에서 자금을 조성하여 정치자금을 제공했다고 진술했다가 참건 진술이겠지. 법정에서 이를 번복합니다. 이 중에 어느 것을 믿는가는 법관의 뭐다? 자유입니다. 자유. 하지만 합리적 이유를 벗어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충분한 증명력이 있는 증거를 합리적 이유 없이 배척했다. 당연히 자유심증주를 위반한 겁니다. 1심이 채용한 유죄 증거에 대해서 항소심에서 신빙성의 의문을 가질 경우 아무런 추가 심리도 없이 그대로 증거를 배척한 것은 안 되죠. 심리를 해야 될 거고요. 유전자 검사나 혈액 검사 등 과학적 증거 방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런 합리적 근거 없이 이를 배척해서는 안 된다. 합리적 근거가 있으면 뭐 할 수도 있어? 배척할 수도 있습니다. 있어요. 그래서 이제 경찰들이 돌아버린 사건이 하나 있었는데, 아주 돌아버린 사건?
개망신당, 뭐라 그래 설명이 어려운데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한 4, 5년 된 것 같은데, 조금 오래됐습니다. 많이는 그렇게 오래는 안 됐고, 우리나라 그 지문 있죠? 대한민국 모든 지문은 경찰청으로 통합을 시켰습니다. 시험이 잘 나옵니다. 그거 뭡니까? 무죄추정 원칙 위반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랬습니다. 괜찮습니다. 하여튼 다 괜찮아 하고 있으면 위법 아니야. 그렇게 해놓고 경찰들은 이제 그 이유는 뭐였어요? 경찰청이 모아놓은 거는 범죄자를 잡겠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뭔가 이제 하나를 건수를 올려야만 될 거 아니야. 전 국민들한테. 그래서 이제 청에서 이제 내가 했겠지. 하나 잡아라고 막, 예? 그렇잖아. 그래서 이제 강원도에서, 미제 사건 하나를 찾아냈습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지문을 떠났었는데, 이제 잘 못했는, 힘이 했는가 봐. 근데 어느 날 기술 발달했잖아. 했어요. 이제 미제 사건, 살인 사건인데, 그런데 판사가 그 지문을 믿을 수가 없다고 해서 뭐 한다? 무죄 판결을 때려버렸습니다. 그 아마 1호 사건이었어. 뭡니까? 지문 통합해가지고요. 강원도 뭐 살인사건이 기억이 안 납니다. 그거 좀 오래됐어요. 그래서 지문은 분명히 과학적인 거죠. 법관이요. 합리적인 이유만 되면은 그 지문도 만다? 안 믿을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합리적인 뭐만 있으면? 이유만. 이유. 그러니까 뭐야. 합리성만 있으면은 과학적인 것도 안 믿어도 되고. 무슨 말이겠죠? 그래서 참고적으로 DNA 있잖아요. 미국에서는 법관이 잘 안 믿습니다. DNA도. 100만 명당 하나라든가 하여튼 뭔가 똑같은 사람이 있답니다. 지금 전에 내가 그 아래서 한번 본 것 같은데요. 똑같은 DNA에 대해서 설명을 하던데 우리나라에서 있습니다. 지금 현재. 난 모르겠는데 어찌됐는가 2심까지 재판에 나왔는데 우선 광주 사건만 기억이 나더라고요. 고등학생 하나가 고3이에요. 운전도 못해요. 그런데 수능날 이제 수능 보고 집에 왔겠죠. 왔는데 광주에서 어디더라? 하여튼 자가용으로 한 4시간 걸린가 봐요. 3시간 내한테 오래 걸린가 봐요. 보석방이 틀렸어요. 깨끗합니다. 옆 건물을 뚫고 들어온 거예요. 어마어마한 세밀한 영화의 한 장면이죠. 증거가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머리카락을 잡았어요. 그 DNA가 이 학생 거랑 똑같습니다. 경찰은 뭐야? 얘를 뭐다? 얘 강도범이죠. 절도범이죠. 얘는 집에 잤다는 겁니다. 그날 수능 끝나고. 나 운전도 못하고 차도 없는데 어떻게 그걸 가냐. 나는 모른다. 네가 판사한테 가서 해라. 판사 1심에서 유죄입니다. 그러니까 거기 나온 거야. 억울하다고. 그쵸. 경찰 입장에서는, 자기가 경찰 입장에서 생각도 참 어이가 없다는 겁니다. 이 학생이 날아온 것도 아니고. 그렇잖아요. 수능 끝난 날 무슨 운전도 못하는 차도 없네. 근데 경찰은, 근데 어쩔 거냐. DNA가 똑같은데. 근데 그래서 그 아래서 그러더라고. 하면서 100만 명당 하나 똑같은 사람이 있답니다. 예. 근데 우리는 아직까지 판사들은 요 DNA 증거를 배척을 잘 안 해요. 그래서 모르겠어요. 학생이 어찌 됐는가. 몇 년 됐습니다. 그리고 부산 살인사건도 안 해줬는데 그 기억이 잘 안 나요. 부산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살인사건인데 자기는 관계없는데 거가 뭐가 나왔어? 자신의 DNA가 나온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이런 과학적인 것이 꼭 100%는 아니에요. 100만 명당 하나가 있답니다. 똑같은 DNA가. 그러니까 100만 분의 1에 뭐지? 죄 없는 사람이 뒤집어 쓸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 DNA를 너무 나중에 경찰 되면 신봉하지 마세요. 거의 믿기는 믿지만은 다른 보강 증거 없으면 뭐 한다? 조금 더 고민을 해봐야 돼요. 알겠지? 이렇게요. 그 다음입니다. 자유심증주의를 약간 제한한 게 있어요.
뭐가 있냐면 우리가 배웠던 게 지울게요. 자백 보강 법칙이 있어요. 자백에 대해서는 이 자백에 대해서는 아무리 법관이 이 자백에 대해서 심증, 유죄 심증을 가졌다 할지라도 뭐가 필요하다? 보강 증거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됐죠? 그럼 자 봅니다. 우리가 증명력에서 자백 보강 법칙은 전에 배웠고요. 이따 탄핵 증거를 배우겠습니다. 탄핵 증거와 자백 보강 법칙은 증거 능력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 뭐에 관한 문제다? 증명력에 관한 문제라는 것도 알고 있어야 돼요. 증명력에 대한 거고, 증거 능력에 대한 것은 뭐예요? 위법 수직 임의성 전문 증거가 뭐에 관한 문제다? 증거 능력에 관한 문제예요. 이거 따라두세요. 이렇게. 그 다음에 공판조서의 비해타적은 조금 이따 하도록 할 거고, 그 다음에 세 번째, 피고인이 진술거부권을 거부했을 때, 진술거부권 행사했을 때, 법관이 그놈과 유죄를 가지면 안 되죠. 하지만 형을 더 가중할 수, 양형적 가중 사유는 삼을 수 있다. 그 다음 이제 탄핵 증거를 봅시다. 탄핵 증거 별거 아니에요. 자, 이걸 지울게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거 지웁니다. 다 지워버립시다. 막 탄핵 증거를 여러분은 시험에 잘 나오는데 막 이거는 뭐 이상이 생각하는데 별거 아니고. 저 봐봐. 범죄자, 목격자, 피해자. 자, 이들이 말한 걸 우리는 뭐라 부르죠? 진술, 이렇게 부르죠. 에? 그러면 얘네들이 이제 공판정에 나와서 법관 앞에 나와서 출석해서 이제 진술을 합니다. 여기를 우리는 무슨 증거라 그러더라? 본래 증거라 배웠습니다. 진술하죠? 법관 앞에서. 어떤 형태로 나와야 됩니다. 얘네들이 안 나올 방법은 뭐밖에 없어? 314조밖에 없어. 얘가 서류로 제출했던 뭐로 했든 남한테 말을 했든 어쨌든 일단 얘는 나와야 돼. 공판정에. 죽었거나 이런 거 외에는 나와야 돼. 안 나오면 안 되죠. 동의하지 않는 이상은. 그러면 이 사람이 이제 진술입니다. 본래의 증거, 이 사람이 이제 공판정 진술이지. 쉽게 말해서 공판정에서 한 진술인데, 이 진술을 믿고 안 믿고는 누구 맘이야? 법관의 자유죠. 이 진술의 증명력에 대해서 이는 법관의 뭐다? 자유라는 거야. 진술의 증명력. 증명력에 대해서는 법관에 뭐한다? 자유심증주의가 적용된다. 그 진술의 그 법정에서 하는 말을 믿고 안 믿고는 누구 맘이다? 법관의 자유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증명력을 좀 더 법관에게 합리성을 보장, 증명력의 자유심증에 대한 합리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제도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런 겁니다. 우리가 어떤 사안이 있으면 이 사안의 반대면을 보게 되면 뭐가 돼? 좀 더 입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죠.
반대면을 보게 돼요. 그러면 이 사람이 종전에 종전에 어디선가에 진술이 있겠죠. 진술이 있던 뭐가 있던 서류가 있던 뭔가 있었겠지. 이걸 뭐라 배웠지? 전문 증거로 배웠잖아. 어디선가 집에서 했던 다른 사람이 했던 수사기관에서 했던 여러 가지 거 있을 거 아니에요. 얘가 자기 집에서 했던 수사기관에서 했던 아니면 뭡니까? 자기 집에서 했던 여러 가지 어디선가 뭘 했을 거야? 이 사람이 만일에 진술한 게 있겠죠. 그러면 요 진술과 요 진술이 만일에 진술이 서로 모순이 될 수도 있죠. 모순. 반대라 이 말이에요. 어디선가에 이 사람이 말했던 거하고 지금 여기서 법관 앞에서 말한 게 반대일 수도 있죠. 그럼 둘 중 하나는 거짓말이죠, 지금 현재. 맞죠? 여기하고 모순, 달리 말하면 모순, 반대란 말이에요. 그럼 둘 중 하나는 분명히 거짓말이잖아요. 요것이 거짓말이 됐든 요것이 거짓말, 둘 중 하나 거짓말이겠죠. 그쵸? 그래서 요 놈을 가다가 여기다가 제출을 합니다, 법관에게. 제출을 하면서 요 진술 있죠? 본래의 진술을 이제 증명력을 감퇴시키는 겁니다. 자, 이건 모순되지 않습니까? 요거는 믿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는 거예요. 모순되니까 이거 믿지 마세요, 이 말이에요. 요것과 요것이 뭐가 되니까 모순됩니다. 이거를 믿어주세요, 이 말이야. 쉽게 말해서 요거는 믿지 말아주세요. 이 감쇄시킨 걸 뭐라 그래? 탄핵이라 그럽니다. 이 탄핵에 사용되는 이 증거는 무슨 증거라 그래? 탄핵 증거란 용어를 씁니다. 그러면 탄핵 증거는 당연히 무슨 증거야? 전문 증거들이야. 왜? 어차피 진술이니까. 그리고 이거는 당연히 뭐야? 본래 진술, 지금 본래 증거를 지금 부셔버리기 위한 거잖아. 본래 증거의 반대는 뭐야? 전문 증거지. 그래서 탄핵 증거는 전문 증거인 거야. 이해되죠? 지금 현재 본래의 진술, 법관 앞에서 막 한 이것에 반대되는 종전의 진술을 뭐라 그래? 탄핵 증거라 그래. 그걸 법관한테 제출하는 거야. 뭐 때문에? 지금 본래의 진술을 믿지 마세요, 이 말이야. 믿지 마세요, 이 말이야. 우리 시험에 가장 많이 나온 거 한번 해보자고. 범죄자가 사법경찰관 앞에서 말한 걸 피의자 우리는 뭐라 배웠더라? 신문조서라고 배웠어. 312조 3항이지? 자, 거기서 내용을 인정했어. 내 사람 죽였으면 됐어. 이제 그게 법정에 나와야지. 그럼 걔가 말은 무슨 증거야? 본래 진술이지. 법관 앞에서. 나 안 죽였거든요. 그랬어. 내용을 뭐 한다? 부인한단 말이야. 자, 모순되지? 그러면 우리가 배웠던 사법경찰관 작성의 피의자 신문조 증거는 사용 못해. 하지만 그 피의자 신문조서를 법관에게 제출한단 말이야. 뭐라고 제출해? 모순되지 않습니까? 이 말 믿지 마세요, 이 말이야. 요놈을 가지고 유죄로 인정해달란 말은 아니야. 탄핵 증거. 전문 증거니까 유죄 인정 못하잖아, 요놈 갖고는. 유죄를 인정해달라는 게 아니고 이 말을 뭐 하지 마세요? 믿지 마세요란 말이야. 그래서 내용이 분리된 사법경찰관 작성의 피의자 신문조서를 탄핵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가가 제일 시험에 많이 나와. 할 수 있어, 없어? 그래서 경찰관들이 피의자 신문조서 작성하는 거야. 뭐로 사용하려고? 탄핵 증거로 사용하려고. 내용 부인하더라도 제출합니다. 그럼 저 법관, 쉽단 말이야. 전에 사경 앞에서는 시인했지. 여기서는 부인하지. 쉽게 왔다 갔다 그래? 그래서 이걸 믿고 안 믿고 누구 맘이야, 이제? 법관의 자유가 되겠다는 거야. 이해되지? 별거 아니야, 탄핵 증거. 자, 봅니다.
312조부터 16조까지가 전문 증거죠. 규정에 따라 증거로 할 수 없는 서류나 전문 증거들입니다. 공판준비 공판길에서 피고인 또는 피고인 아닌 자에 대한 진술, 공판정에서 진술이니까 뭐야? 본래 증거란 말이야. 공판정에서 진술이죠. 이 진술의 증명력을 다투기 위해서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뭐를? 전문 증거로, 이 말입니다. 여기서 이제 그 법 조문상으로 하면 가로가 뭐라 되어 있냐면 공소 제기 전 피고인을 피의자로 조사하였던 자니까 사법경찰관이나 누구지요? 검사입니다. 그래서 가로가 되어 있는데 이론적으로 하니까 검사나 사법경찰관의 이 공판정에서 진술도 뭐 할 수는 있다? 탄핵할 수는 있다고 조문상으로는 되어 있어요. 뭐 현실적으로는 안 하겠습니다만은. 이 항은 놔두고. 기련 진술의 증명력을, 여기요. 본래의 진술 있잖아요. 이 증명력을 다투는 것은 꼭 탄핵 증거만 있는 건 아니에요. 생각해 보세요. 이 공판정의 진술을 다투는 방법은 다른 본래의 증거가 있을 수도 있고, 왜? 다른 증인이 있을 수 있잖아요. 다른 증인이 나왔고 다른 말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럼 서로 막 이 사람 말 저 사람 말 다르잖아. 예를 들어서 피고인은 안 했다고 하는데 증인은 봤다고 하잖아. 다른 본래의 증거가 서로가 뭐가 돼? 다른 두 개의 본래 증거가 무슨 되죠? 충돌되죠. 이거로 탄핵할 수도 있고. 아니면 뭐예요? 물적 증거. 안 했다고 하지만 뭐 CCTV도 있을 것이고 뭐 칼도 있을 수가 있는 거고 이것으로도 뭐 할 수 있어? 증명의 증명력을 뭐한다? 감시할 수도 있습니다. 꼭 탄핵 증거만 갖고 난 건 아니에요. 알겠죠? 무슨 말인가? 그러면 요놈하고 요걸 우리는 뭐라 그러냐면 반증이라고 합니다. 뭔 말해 줄일까? 이것에 반대되는 증거. 반대되는 증거도 있고 뭣도 있어? 탄핵 증거도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럼 이거 시험에 가려고 나와요. 진술의 증명력을 감시하는 것은 탄핵 증거도 있고 뭣도 있다? 반증도 있어. 차이점은 이렇게 물어봅니다. 차이점은 이렇게 물어봐요. 제일 먼저 탄핵 증거는 무슨 증거야 이거? 증거 능력 없어요. 하지만 요거는 증거로 쓰려면 유죄 증거로 쓰려면 뭐가 필요해? 반증은 증거 능력이 있어야 돼. 맞잖아요. 이걸 증거로 쓰려면은 유죄 증거로. 맞죠? 두 번째. 이거는 지금 탄핵은 유죄를 인정하기 위한 건 아니죠. 무슨 증명의 대상이야? 자유로운 증명의 대상이야. 소상포스표잖아, 탄핵. 근데 이 반증으로 범죄 사실을 인정하려면 무슨 증명의 대상이야? 엄격한 증명의 대상이야. 세 번째. 이 탄핵 증거는 지금 무슨 증거라고? 전문 증거입니다. 요놈만 갖고는 유죄 판결을 못하죠. 왜? 증거 사용 못하니까. 하지만 이 반증 가지고 뭐 할 수 있어? 유죄 인정할 수도 있죠. 왜? 다른 사람의 본래 증언을 복구하면 믿을 수도 있잖아. CCTV 보고 유죄 판결 때릴 수도 있잖아. 요것만 가지고 뭐 할 수 있어? 유죄 판결 할 수도 있어. 그래서 요게 간혹가다 물어봅니다. 이제 여기서 반증과 탄핵 증거의 차이점. 진술자의 진술과 반대 진술하는 방법이 있고 물적 증거도 있고. 그래서 이 진술과 반대되는 증거로 유죄를 인정하려면 뭐가 있어야 된다? 증거 능력이 있어야 돼. 맞죠? 유죄 인정하려면. 그리고 이건 뭐가 있어야 된다? 엄격한 증명의 대상이고 진술자의 진술 내용에 모순점을 지적하는 겁니다. 이걸 탄핵입니다. 자, 그럼 탄핵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이제 뭡니까? 전문 증거들.
이런 것이고, 안 되는 거. 위법하게 수입된 증거 안 되죠. 이건 전문 증거 아니죠. 임의성이 없는 진술도 아니고, 나와봐. 그런데 나와 다는 판례죠. 피고인에게 유리한 증언을 한 증인을 검사가 소환하 이를 진술을 번복해 한 거예요. 이거는 동의하지 않는 이상 증거로 사용 못한다 그랬습니다. 왜? 이건 피고인 보호를 위해서 만든 거고요. 판례고, 체포구속 접견보다 탄핵 증거로 사용 못한다. 왜? 이것도 역시 피고인 보호를 있어서 나다는 판례니까 암기를 해놔야 됩니다. 탄핵 증거의 성질. 무슨 증명이야? 자유로움. 그 탄핵 증거도 이제 여러분, 이 탄핵 증거를 제출하면은 이거 조사해야 돼, 안 해야 돼? 당연히 이거 조사를 해봐야지. 왜? 모순된가 안 되는가 조사를 해봐야 되잖아. 맞죠? 탄핵 증거도 조사를 해야 됩니다. 제출하면. 이거 모순된다면 판사가 봐야 될 거 아니야. 모순된가 안 되는가. 이 말입니다. 자유로운 증명에서다 조사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잘 봐야 됩니다. 탄핵 증거는 지금 무슨 증거라고? 전문 증거입니다. 법관이 탄핵 증거만 가지고 유죄를 인정할 수 있어 없어? 안 됩니다. 에? 왜? 증거 능력이 없어요. 증거 능력이 없는 증거는 유죄 심증을 얻어도 유죄 판결을 못하죠. 그런데 갑자기 뭘 내버리냐? 이분 보세요. 탄핵 증거는 유죄의 증거의 증명력을 다투기 위한 반대. 뭔 말이죠 이거? 무죄잖아요. 맞잖아요. 유죄 증거의 증명력을 다투기 위한 반대 증거잖아요. 무슨 증거야? 무죄잖아. 무죄는 모든 거 다 사용할 수 있잖아. 전문 증거, 위법하게 수집된 거, 이미 다 사용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탄핵 증거 갖고 유죄 인정 못하는데 해가지고 이거 틀렸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 탄핵 증거는 가지고 유죄를 인정 못해요. 이게 무슨 증거니까? 전문 증거예요. 근데 유죄가 아니라 지금 뭐야? 유죄에 반대되는 증거란 말이에요. 얼마든지 사용하는 거지. 이거 잊어버리지 마세요. 그 다음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탄핵 증거는 증거조사 해야 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증거를 조사할 때는 항상 제출한 사람은 어느 부분에 어떤 부분을 이제 다툰다는 것을 표시를 하고 상대방에게 알려줘야 됩니다. 이게 무슨 뭡니까? 갑자기 확 해놓은 도박도 아니고 분명히 상대방 이러이러한 점이 모순되니까 이러한 점을 다투려고 한다고를 상대방에 알려주라는 겁니다. 우리 스포츠 게임 할 때 그러잖아요. 축구나 야구 같은 것도 적어도 몇 시간 전에 그 출전자 명단을 상대방에 오도록 제출해야 됩니다. 그게 공정한 게임이에요. 게임이라는 것은. 그렇게 하면 갑자기 확 한 걸 뭐야? 그거는 뭐라 하지? 그런 건 뭐가 있을까? 기습 공격? 이런 거는 있을 수가 없어요. 모든 것은. 상대방이 항상 어느 정도 알려줘야 됩니다. 그래서 나는 이러이러한 우리 이번에 투수는 누구다. 우리 공격수는 누구고, 이거 다 알려줘야 됩니다. 보통 10시간 전, 5시, 7시에 알려줍니다. 증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러이러한 점을 이러이러한 증거로 다투려고 한다. 라고 상대방이 말한다. 알려줘야 됩니다. 그렇죠? 알려줘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어디다 뭐를 써야 돼? 탄핵 증거라고 이걸 써야 되는데 검사이 명청한 새끼가 그냥 제출해버린 겁니다. 여기다가 분명히 이제 피의자 신문 조서를 이제 제출할 때 얘가 이러이러해서 방금 했잖아. 이러이러한 점에 모순되니까 이걸 탄핵 증거 제출한다고 써서 제출해야 되는데 검사가 있다가 그냥 선생님 이거 좀 봅시다. 이거 좀 보세요. 벌써. 탄핵 증거란 용어를 안 썼다는 거야. 잘못했죠. 위법이란 말이야.
그런데 법관이, 현명한 법관이 보니까, 아, 이 새끼 말이야. 탄핵 증거로 제출했구만 라고 할 수도 있죠. 왜? 지금 여기 써져 있는 내용과 지금 피고인의 본래 진술이 정반대되잖아. 그래서 탄핵 증거로서 조사를 했다는 겁니다. 모순되는가 안 되는가. 그렇다면 이건 약간의 절차 위반이죠. 하자가 뭐가 된다? 치유되는 거로 봅니다. 법관이 분명히 제출할 때 뭐라 써놔야 되겠어요? 탄핵 증거에 대한 말을 써야 되는데 그걸 썼지 않았다 할지라도 실제로 법관이 보고 아 이거 탄핵 증거로 제출했구나라고 조사했다면 그거는 절대되고, 탄핵의 범위는 뭐만 할 수 있다? 본래의 진술에 뭐만 하는 거야? 모순점만 지적하고 다른 건 안 돼요. 그래서 이 진술에 뭐를 감소시키는 거야? 증명력을 떨어뜨리는 거예요. 다른 건 안 됩니다. 보고하는 거 안 돼. 그래서 탄핵 증거를 가지고 범죄 사실이나 특히 뭐 정황 사실 인정할 수 없습니다. 이거는 오로지 뭐야? 본래 진술의 증명력을 마비한 거다. 감세하기 위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체포구속 접견부 있죠? 이거 안 됩니다. 증거로 사용 못하고. 탄핵의 대상, 뭐 피고인 진술, 아까 내용이 제일 많이 나온다 했었죠? 사법경찰관 작성의 피의자 신문 조사 가지고 탄핵할 수도 있고, 증인의 증언. 보통 증인의 증언을 많이 탄핵합니다. 뭐냐 그러면 이제 예전에 강원도지사 누구더라? 이광재 박연차라는 사람이 이제 돈 줬다고 검사 앞에서 말했어. 무슨 뭐야? 참고인 진술이지. 딱 써져 있을 거 아니야. 법정에 나오면 이제 법정에 나와야 되게 손설했어. 그럼 이제 뭐야? 증인이지. 법관 앞에 왔으니까 돈 안 줬다고 했어. 무슨 되지? 맞잖아. 검사 앞에서 말했을 때는 뭐야? 돈을 줬다고 했잖아. 판사 앞에서 말했을 때는 돈을 안 줬다고 그랬잖아. 증인이. 무슨 되지요? 그럼 검사 앞에서 말했던 참고인 진술 조서는 뭐야 이거? 전문 증거야. 이놈을 가지고 검사가 제출한 거야. 모순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판사 앞에 한 진술의 증명력이 뭐한다? 감쇄시키려고. 그래서 판사가 감쇄시켰다. 안 믿었다는 거야. 돈을 안 줬습니다. 나를 안 믿었다는 거야. 뭐 다른 증거에서 유죄 판결을 때려버렸다는 거야. 알겠죠? 이런 거 할 수도 있고요. 이론적으로는 검사나 사법경찰관의 진술도 탄핵 대상이 된다. 자기 측 증인입니다. 자기가 신청한 증인. 이론적으로 안 되겠지. 뭐랍니까? 생각해보세요. 증인의 증명력 감쇄시키려면 처음부터 가장 좋은 것은 뭐예요? 그 증인을 자기가 안 부르면 되잖아. 자기가 증인을 부른 이유는 뭐야? 자기한테 뭐 말해달라고? 유리한 말 해달라고 부른 거잖아. 그래서 자기 측 증인에 대해서는 원칙적 탄핵을 할 필요가 없죠. 왜? 자기한테 유리한 말만 할 거 아니야. 그런데 예외적으로 배신할 수도 있죠. 네? 이걸 적대적 증인이라고 합니다. 적대적. 자기한테 유리한 말 해달라고 불렀더니 법정에서 오히려 무슨 소리 하고 있는 거야? 불리한 소리를 할 수도 있잖아. 이때는 이제 야, 너 나하고 이야기할 때는 말이야 그렇게 말하지 않았잖아. 지금 너 말은 모순되잖아 하고 뭐 할 수도 있다? 탄핵할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현재 어렵겠습니다만. 그 다음에 약간 영상 녹화 있잖아요. 우리 진술할 때 영상 녹화하잖아. 이 사람 진술할 때 영상 녹화는 딱 두 군데밖에 사용 못합니다. 첫째, 성립의 진정을 뭐 하기 위해서? 증명하기 위해서. 두 번째, 얘가 성립의 진정을 부인하지는 않는데 기억이 안 난다고 합니다. 그때 기억을 뭐 해주기 위해서? 환기. 두 개밖에 안 됩니다. 영상 녹화는 이 사람이 어차피 법정에 나와야 되잖아, 얘가. 이 사람이 여기서 말한 게 증거 능력이 있으려면 일단 뭐가 있어야 돼? 성립의 진정이 있어야 되잖아. 내가 성립을 부인한 거야. 이때 영상 녹화물로 증명을 하는 거고, 부인하지는 않는데 뭐라고 할 수도 있어? 기억이 안 납니다 할 수도 있잖아. 그때도 영상 녹화를 틀어줍니다. 글을 쓰는 거예요.
다른 데는 안 됩니다. 자, 그래서 범죄 사실 증명한 데는 사용 못한다. 특히 탄핵 증거로 사용 못합니다. 문제입니다. 탄핵 증거에 대한 설명이다. 적절치 않은 거. 1번. 탄핵 증거는 증명력을 감시하기 위한 것이지 범죄 사실 증거는 사용되는 건 아니고 체포 구속 접견부 갖고는 증거로 아예 사용 못한다 했고, 탄핵 증거는 자유로운 증명의 대상입니다. 탄핵, 소송법 세우는 거니까. 그 다음에 탄핵 증거를 제출할 때도 상대방이 어느 부분을 다툰다는 걸 알려줘야 된다 그랬어요. 2번. 탄핵 증거에 대한 설명이다. 가장 적절한 것은 1차 문제네요. 1번입니다. 자, 쭉 나옵니다. 사경 작성의 피의자 신문 조서가 뭐 어쩌고 저쩌고 나오는데, 이거 이제 내용을 부인하면 증거로 사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것을 법정에서의 진술을 탄핵하기 위한 반대 증거로 사용할 수 있나 없나. 그러니까 내용이 부인이 된 사경 작성의 피의자 신문 조서예요. 요놈이 여기서 지금 내용을 부인하고 있잖아, 지금. 내용 부인. 이미 작성된 사경 작성의 피의자 신문 조서가 있잖아요. 여기서 피고이 됐겠죠. 이제 여기 나왔으니까. 내용을 부인한다는 거야. 그러면 요 조서와 요 진술이 서로 뭐가 돼? 모순되죠? 탄핵 증거로 제출한다는 말이에요. 할 수 있죠. 1번이 제일 많이 나온다 그랬어요. 2번입니다. 탄핵 증거 제출할 때도 상대방에게 어느 점을 다툰다는 걸 사전에 뭐 한다? 알려줘야 되죠. 3번. 탄핵 증거 범죄 사실 인정 못한다 그랬습니다. 4번. 접견부, 이건 탄핵 증거로 사용 못합니다. 4번이 맞네요. 그 다음에 3번. 탄핵 증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은 1번. 틀렸네요. 상대방에게 어느 부분을 다투면서 알려줘야 될 거고요. 2번. 탄핵 증거 가지고는 범죄 사실 인정하는 증거로 사용 못할 거고요. 3번. 피고인이 공판정 외의 자백. 공판정 외의 자백. 무슨 증거야? 전문 증거. 자백에 관하여 피고인이 그 내용을 뭐한다? 현재 부인하고 있죠? 반대되죠? 여기서는 자백했고 여기서는 부인하고 있잖아. 반대죠? 그러면 이 자백한 것을 가지고 현재 부인한 진술의 증명력을 뭐 할 수 있다? 탄핵할 수 있다. 탄핵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진술자의 서명 날인이 없어 성립의 진정 인정되지 않은 증거. 뭐 탄핵 증거겠죠. 전문 증거겠죠. 탄핵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4번. 증거에 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을 골라라. 바로 엊그제 봤던 문제 같은데요. 탄핵 증거로 제출할 때는 어느 부분을 다툰다는 것을 뭐한다? 알려줘야 될 것이고, 이유는 당연히 위법수집이죠. 수사기관이 뭡니까? 이미 수감되어 있는 갑으로부터 핸드폰을 가지고 공범에게 통화하게 하고 녹음한 건 안 되죠. 수사기관은. 이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디귿에 드디어 시험에 나왔네요. 그 임의동행할 때 우리가 이제 동행하다가 갑자기 차에서 내려달라 그러니까 하차를 요구했으나 수사 과정을 듣고 야 빨리 가자. 그래서 간 것은 임의성 있다고 했습니다. 처음 나왔습니다. 내가 재작년부터 이 판례를 조심해라 그랬는데 7급에 처음 나오기 시작했으면 공부 안 했던 놈들은 모르다가 이제 그 출제한 놈들 금년 검사 7급 문제 봤죠? 그럼 내년쯤 나올 수도 있어요. 봤다는 게 이런 것도 있었네 하고. 그 다음입니다. 니을입니다. 1심 법원이 증거 능력이 있었던 증거는 항소심에도 증거 능력 있고 당연히 조사를 뭐한다? 다시 해야 되겠죠. 해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야, 1심에서 2심 안 해도 돼. 그럼 2심 있을 필요가 없잖아. 2심에서 당연히 뭐 한다? 필요한 증서 해야 됩니다. 그 다음입니다. 공판 조서라는 것이 있는데, 이거는 이제 공판 탄핵 증거까지는 시험에 잘 나옵니다. 그런데 공판 조서는 정말 수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 이제 공판제 법정 있잖아요. 법정에는 이제 여가 이제 법관이 앉아요. 법관이 앉고 여가 이제 뭐가 있어? 검사가 있습니다. 여가 이제 피고인이 있고 변호사가 있고 여기 책상이 하나 있고 여기 이렇게 둘이 앉아 있죠. 뭔가 법원 서기가 앉아갖고 이 과정을 다 적습니다. 여기는 뭐라 그래? 적는 거를 뭐라 그런다? 공판 조서. 이들이 말한 거를 다 여기다 적습니다. 100% 적는 건 아니에요. 100% 적는 거는 뭐라 그래? 속기라 그럽니다. 속기는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데 이 공판도 얘들 완전히 보통 오래된 애들입니다. 보통 한 그 서기 경력 한 7, 8년 넘어간 애들이에요. 그래서 듣고 자기가 마다 필요하다고 한 것만 적습니다. 항상 싸웁니다. 왜? 아니 이거 참 애매한 게 얘는 필요하다고 말했는데 얘는 필요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죠. 안 적어요. 그럼 싸워 안 싸워? 나중에 이제 싸웁니다. 얘는 이런 말 했다는 거야. 그럼 얘는 뭐야? 그런 말 네가 언제 했냐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이제 속기를 합니다. 속기를 해요. 그러면 속기를 하게 되면 보통 한 서너 시간씩 하면 막 기록이 뭐예요? 이렇게 나죠. 변호사 이 사람 비용 대고 속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자료를 줘요. 속기를 가져갈까 합니까? 이렇게 많은 거를. 귀찮은 거야. 이제 어쨌든 자료가 이렇게 많아도 변호사 입장에서는 오히려 그게 좋다는 겁니다. 왜? 다 기록이 남으니까 이렇게. 그런데 요즘엔 이거 주기도 귀찮으니까 법원에서 속기록 요지를 줍니다. 요지를 준다는 거야. 이거 다 준 게 아니고. 그럼 요지를 주면 썸을 하죠. 다 봐야 되는데. 맨날 싸웁니다. 아, 다 주지 좀 그거를. 일하기 귀찮으니까. 차라리 그럼 뭐 하면 돼? 간단하게? 녹음하면 될 거를. 녹음은 요놈의 허가가 있어야 됩니다. 잘 허가 안 합니다. 앞에서 말한 사람은요, 녹음이나 영상 찍는 게 별로 달갑지가 않습니다. 왜? 다 그렇게 해버리잖아요. 그래서 재판적 허가가 있어야 돼요. 다른 법관이 그 사유를 적고 이제 하면 됩니다. 돼 있고요. 그럼 이제 공판 조서는 이제 공판 다 적는 거 아니라 했었죠. 근데 이제 그 자기가 봐갖고 필요한 말만 이제 요약게 적었겠죠. 그리고 이 조서가 끝나면 신속히 정판 끝나면 다시 정리를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예전에 이런 문제가 하나 있었어요. 판례는 판례인데 공판 조서 정리를 공판이 끝난 후 2년 후에 위법입니까 적법입니까? 적법. 내가 법원하고 관련된 기간은 무조건 뭐다? 기간 넘어도 괜찮다 그랬잖아요. 2년 후에 작성. 2년 혹시 모르니까 2년 후에 정리한 공판조서 뭐다? 적법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공판조서에 대해서 피고인은 이제 열람, 보자, 등사를 청구할 수 있으며 그 다음에 자기가 만일에 글씨를 모를 수도 있죠. 그때는 낭독을 청구할 수도 있고 56조 공판 기일에 소송 절차로서 조서에 기재된 거. 그러니까 절차적인 거. 이 사람이 뭐를 신청했냐 출석했냐 절차적인 거는 조서에 기재된 것만으로 요걸 조심해. 배타적 증명입니다. 자유심증기가 적용 안 됩니다. 조서에 만일에 피고인 출석했다고 돼 있잖아요. 그럼 무조건 출석한 거고. 맞죠? 피고인 뭐를 신청했다 그러면 무조건 신청한 겁니다. 자유심증이 허용 안 됩니다.
자, 봅시다. 적법하게 작성된 공판조서는 당연히 증거 능력이 있는데, 왜? 공문서니까. 우리 복습해보자. 당해 사건은 몇 조? 11조. 여기 시험에 많이 나왔었죠? 발언 사건, 공범 사건은 몇 조? 15조. 당해 사건 공판조서의 증명력인데, 소송 절차 사항인 거, 당연히 이걸 절대적이라고 합니다. 배타적인. 법관은 다른 심증을 하여도 그 조서에 기재된 것을 그대로 인정해야 됩니다. 자유심증이 배제가 되고 반증으로도 부정하면 안 됩니다. 어차피 반증이 들어가면 뭐가 돼버려요? 자유심증이 되죠? 안 됩니다. 반증도 안 됩니다. 무조건 믿어야 됩니다. 어떤 거냐? 그런데 소송 절차 사항이라도 공판조서에 기재되지 않은 것이 있죠. 기재 안 된 거는 뭡니까? 자유심증죄가 적용되는 거지. 기재된 것만. 그 다음에 기재된 것이 실체적인 거. 범죄사실은 자유심증입니다. 이거는 범죄사실이 아닌 단순한 절차적인 거. 무슨 신청, 출석 이런 거. 공판조서가 멸실돼 버렸습니다. 이거 없는데 믿을 필요가 없죠. 자유심증. 다른 사건에 대한 공판조서도 자유심증입니다. 지금 해당사건 조서예요. 동일한 사항에 대해서 두 개가 서로 다른 공판조서가 있을 때 내용이 다릅니다. 그때는 뭡니까? 할 수 없이 자유심증이죠. 그 다음에 공판정에서 속기, 녹음, 영상 이런 것들은 전부 신청에서 법관에 뭐가 있어야 된다? 허가가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속기록, 녹음물은 조서와 별도로 보관하고요. 그 다음에 검사 피고인은 비용을 부담하고, 그 다음에 복사된 사본을 청구할 수 있다. 피고인 공판조서에 대한 열람 또는 등사청구의 침해가 되면은 위법이죠. 아까 하게 되는데 위법 증거로 사용 못하고, 피고인이 원하는 시기에 공판조서를 열람 등사하지 못했더라도 나중에 변론 정결하였다면 하자는 치유가 되고, 공판조서의 기재가 명백한 오기, 잘못 기록된 거를 제하고는 절차로서 조서에 기재된 것은 조서만으로 증명해야 되고 반증 같은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명백한 오기, 1 더하기 1을 갖다가 3으로 해놨어. 이럴 때는 반증 안 됩니다. 이럴 때도 그냥 올바른 내용에 따라 증거는 같습니다. 뭐로? 2로 볼 뿐입니다. 반증이 안 된다 하면 자유심증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올바른 내용에 따라서. 그래서 이제 이제 아까 무슨 신청 이런 건데, 만일에 우리 이제 동의 같은 거 있잖아. 동의를 했다 안 했다. 이것도 절차적인 거죠. 그래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대해서 동의 또는 진정 성립에 대한 피고인 의견이 기재가 돼 있어요. 이거는 뭐다? 공판조서 일부로서 절대적 증명력을 갖습니다. 함의하세요. 왜냐하면 이게 절차적인가 좀 애매할 때가 있어. 그래서 성립의 진정에 대한 동의 있잖아요. 이거는 절차적인 거고, 그 다음에 공판조서에서 1심 법원이 공개금지 결정을 선고한 후 수사관들이 비공개 상태에서 증인신문의 절차를 진행한 것으로 기재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비공개를 했다. 공개했다, 비공개했다는 것은 뭐죠? 순수한 절차적인 거죠. 이것도 기재됐으면 무조건 믿어야 됩니다. 법관은. 자유심증 허용이 안 되고. 그 다음에 다른 피고 사건의 공판조서는 315조 3항이죠. 15조에 따라서 증거 능력이 있고, 그 다음에 당해 형사사건은 몇 조라고 했습니까? 공판조서는 11조. 그 다음에 다른 사건의 증인요소는 15조고 갑니다. 그 다음에 공판조서의 서명 날이날 재판장은 당해 공판길에 열석, 참석한 재판장입니다. 공판길에 참석도 안 한 판사가 서명 날이라는 것은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이번 7번 문제인데 공판 잘 안 나오는 문제입니다. 이쪽은. 그래서 옳은 것이 뭐냐 그랬네요. 아까 조서에 그 검사가 제출한 진정 성립에 동의했다고 기재되어 있으면 이거는 기재된 거죠. 절대적 증명력, 자유심증주의가 적용이 안 되고 똑같은 내용의 공판조서가 서로 두 개가 존재하면은 어느 것을 믿냐는 자유심증. 그 다음에 검사 비슷하죠.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동의한다고 기재되어 있으면 이건 동의한 것으로 봐야 되겠죠. 기재가 돼 있으면 동의했다고. 그 다음에 공판조서에 판결이 선고되었다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기재된 거로 봐야 선고한 거로 봐야 되겠죠. 이렇게. 그래서 기억력에는 최근 문제인데 여기까지가 이제 증거가 다 끝났고요. 조금 있다가는 증거 보도는